야간 시황 아니죠? 예, 교육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황방송은, 주말 시황방송은 일요일날 저녁에 8시에 오시면 지금보다, 그러니까 평일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여유롭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일요일날 저녁 8시에 오시면 되고요. 오늘은 보통 금요일 날에는 방송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요. 하나는 프리터킹 모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이런 얘기 하는 시간이 한 시간 있고, 또 한 시간은 뭐냐면은 교육. 우리가 진짜 사소한 건데, 그거를 알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소위 얘기해서 시장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목표가 책을 하나 만드는 게 목표예요. 겸사겸사 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HTS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나 HTS 다 사용할 줄 아는데. 예, 맞아요. 사용할 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HTS에 이런 기능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들 아주 사소한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과 모름의 차이가 실제 매매를 하는데 많은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마다 혹은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차곡차곡 HTS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얘기로 이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HTS를 세팅을 했어요. 자, HTS는 뭐죠? 홈트레이딩 시스템이죠. 집에서 거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HTS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 HTS에 내가 여러 가지를 세팅을 해놨어요. 차트는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뭐는 이렇게 한다, 조건 검색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얘를 갖다가 다음에 아니면 혹은 친구 집에 가서 혹은 게임방에 가서 요 세팅을 그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알면 정말 쉽거든요. 지금 물론 이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잘 안 해요.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보통 우리가 시계에서 C 밑에 보통 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움증권 기준이에요. 키움 밑에 보면 번개는 플래시2라고 되어 있고요. 플래시2인가요? 아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웅문은 히로 3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폴더가 생깁니다. 이 폴더 밑에 보면 유저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요것만 압축해서 가지고 다니면 돼요. 요것만 압축해서 가지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친구 집에 가서 영웅문 깐 다음에 요 유저 폴더만 그대로 갖다 제자리에다가 카피해 놓으면 그대로 HTS를 뜰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요. 쉽죠? 아는 사람은 정말 쉬워요. 예, 아는 사람은 정말 쉬운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일일이 다 세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HTS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화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폴더를 갖다가 다시 새로 깔고 이 폴더만 딱 바꿔버리면 그러면 예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업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버전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HTS 보는 화면이 크기 때문에 계속 그걸 바꿔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가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얘 유저 폴더는 또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얘들대로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좋아요. 그러면 이대로 쓰면 되는데 아니야. 예전 게 좋았어.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예전 폴더를 그대로 갖다가 덮어 씌우면
예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요. 아는 것과 모르는 거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 세팅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보시면 자, C 드라이브 있죠? C 드라이브에 보면 키움이라고 있습니다. 키움 밑에 가면 여기에 보면 플래시2라고 되어 있죠. 이게 번개예요. 히로2, 히로3 이거는 영문3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히로 W는 우리가 해외 선물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부 다 커먼 파일이고, 그럼 여기에 가면 플래시에 가면 여기 보면 유저 폴더 있어요. 요것만 압축해서 가지고 다니면 돼요. 자, 뒤로 갑시다. 여기요, 히로3 여기에도 유저 폴더가 있어요. 이 유저 폴더에 들어가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메모 지우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각 HTS에 세팅을 해놓은 것들이 다 여기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겠죠. 왜? 통으로 그냥 카피를 해놓으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지금 영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저 폴더만 싹 백업을 해놓으면 다음에 다른 데 가서 HTS를 깔고 요렇게 해놓으면 딱 요대로 세팅이 뜨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기에 가보면 기능에 보면 여기에 보면 화면 저장 화면 만들기 있고 뭐 설정 관리해가지고 환경 설정해서 여기에 서버에 저장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를 안 써봤어요. 제가 쓰는 게 더 편해가지고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 출신으로 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쓰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하면서 이제 내가 뭐 그 화면 같은 걸 세팅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지금 컬러톤 차트 같은 경우도 다 지금 그 유저 폴더에 있거든요. 그걸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장을 한 거를 어떻게 갖고 다니냐 아니면 다른 컴퓨터에서 세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 있죠? 이런 한 내용들만 잘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는 디폴트 차트가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갖다가 디폴트 차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늘은 차트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죠. 차트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 뭐 매매할 때 유용한 거, 그 다음에 보는 방법, 설정하는 것들 등등등 해서 오늘은 차트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아마 모자랄 거예요. 제가 지금 목표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저는 필요 없는 건 안 가르쳐 드려요.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들 중에서 그러니까 매매를 하면 때 좀 필요한 내용이다 생각이 되는 거는 차곡차곡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다 지나도 다 못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만 어쨌든 제가 한 대까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못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면 여기서 자, 기본 차트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차트 환경 설정인가요? 기본 차트 아닌데? 이게 뭐죠? 어디에 있죠? 기본 크기인가요? 아닌데? 아, 기본 차트 여기 있네요. 자, 작성을 초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랑 하나를 더 띄워보죠. 자, 지금 이 차트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기본 차트. 자, 이 기본 차트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덱스택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좋아하죠? 삼성전자 한번 보죠. 자, 이러한 차트를 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는 것과 이렇게 보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주는 대로 HTS에 있는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시려면 이 차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차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거를 요리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차트를 만들면 훨씬 더 보기도 편하고요. 매매하기도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 우리가 기본 차트에서 필요한 건 놔두고 뺄 건 좀 빼자고요. 그쵸?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죠? 여기에 보면 종가, 단순, 5, 10, 20, 60, 20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종가, 단순이라고 해서 5, 10, 20, 60, 12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정확한 얘기로는 가격 이동 평균선이에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그냥 이동 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요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자, 이동 평균선. 자, 가격 이동 평균선인데 아까 단순 종가라고 했어요. 그쵸? 단순 종가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성적 평균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국어는요. 예, 국어는 60점 맞았고 수학은 30점 맞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90점을 맞았습니다. 오, 영어 잘하는 학생이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은 총 합치면 180점입니다. 180을 갖다가 나누기 3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평균이 60이 나옵니다. 이거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평균이 60이 나오면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도 이런 얘기예요. 자, 첫날 60이었어요. 그러면 60이 첫 스타트겠죠. 다음날 30이었습니다. 30이었으면 60과 30의 중심선 45가 날 거고요. 다음날 또 90이 떴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까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60, 45, 60까지 이렇게 연결한 선. 이게 바로 가격 이동 평균선이에요. 근데 가격 이동 평균선에 보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 보셨다시피 5, 10, 20, 60, 120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5일 이동 평균선, 이거는 10일 이동 평균선, 20일 평균선이에요. 그러면 간단한 얘기로 뭐냐면은 20일 동안에 종가의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면 20일 동안에 막 주가가 오르락 하는데 어떨 때는 양봉이 나오고, 그죠? 어떨 때는 양봉이 나오고, 어떨 때는 음봉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자, 양봉, 음봉, 그 다음에 양봉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은 얘네들의 종가는 어디냐면은요, 양봉의 종가는 꼭지점입니다. 그쵸? 음봉의 종가는 여기에요. 음봉의 종가는 여기고요. 양봉의 종가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연결하죠? 이렇게 연결해서 차트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거는 1일 평균선이에요. 1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평선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평선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이평선들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단기로 볼 것이냐, 스윙으로 볼 것이냐, 중기로 볼 것이냐, 장기로 볼 것이냐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 평균, 즉 평균을 갖다 쭉 보니까 평균보다 높게 있다, 평균보다 낮게 있다. 이거는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이 종목이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락 가능성이 높겠구나를 갖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차트 매매라는 건데, 자,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자, 요거를 조금 더 진하게 한번 해보죠. 자, 5일 이평선을 갖다가 좀 진하게 하고요. 10일 이평선을 좀 진하게 하고, 그 다음에 20일 이평선은 원래 진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60일, 120일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 자, 얘네들을 보면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보시면, 자, 여기에, 이게, 펜이요. 좀 뭐 하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쭉 돼서 거꾸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게 5일 이평선이고요. 그쵸? 이게 10일, 20일. 그죠?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은 어디 있죠? 120일은 120은 여기 있네요. 그쵸? 120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 이평선만 가지고도 다양한 걸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평선. 즉, 얘는 여기까지 오늘, 여기에 지금 오늘 종가예요.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5일 이평선을 해봤더니 여기에요. 이 5일 이평선이라는 거는 간단한 얘기로 여기 종가, 여기 종가, 여기 종가, 여기 종가, 여기 종가의 합이란 얘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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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면 이 가격이 딱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이평선을 보고 얘는 아직도 단기가 하락이에요. 이게 지금 5일 이평선이라고 했죠. 그죠? 이게 5일 이평선인데 5일 이평선 밑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종목 5일 전부터 이거를 종가마다 한 주씩 산 사람은 지금 손해란 얘기예요. 어디까지? 그 평균 가격은 여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얼마만큼 손해죠? 요만큼 손해란 얘기예요. 그러면 20일 동안 평균인 사람은 20일 평균인 사람은 이만큼. 그 다음에 10일 동안 20일 동안 평균인 사람은 이만큼. 그 다음에 60일 동안 평균인 사람은 이만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손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 질문. 자, 이러한 종목은 이게 종목만 빼고 차트만 딱 보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된다 1번. 그냥 해야 된다 무조건. 예, 해야 된다. 오케이, 해야 된다 1번. 노, 하지 말자 2번. 한번 적어보세요. 1번, 2번. 오케이.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오케이. 자, 좋아요. 2번이 많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장중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제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평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해보다 보면 1번이신 분도 있네요. 오케이. 1번이신 분도 있고 2번이신 분도 있는데 좋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자, 당장 수익을 볼 것이냐, 당장 수익을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수익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해서 매집을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지금 당장 수익을 볼 사람은 이걸 사면 안 돼요. 이게 뭐 아무리 삼성전자 하락이라도 이걸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죠? 당장 수익이 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왜?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차트를 가만히 보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이 종목은 여기에 지금 다 물려 있어요. 여기도 물려 있고, 여기 있는 사람 물려 있고, 여기 있는 사람 물려 있고, 여기 있는 사람 물려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물려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본전 심리라는 게 있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 본전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종목 본전만 오면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본전 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산 사람 본전 심리, 여기에 산 사람 본전 심리, 다 본전 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오려면 지금처럼 계속 두들겨 맞아요. 윗꼬리를 맞는데도요.
그러니까 올라오려면 계속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와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보다는 자 실제적으로 이런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매집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매집을 한다는 얘기는 뭐죠? 자 매집을 하시는 분은 첫 번째 분할 매도 분할 매수죠. 분할해서 매수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분할해서 매수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나눠서 매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점 매수. 그죠? 저점 매수예요. 세 번째 뭐죠? 장기 매매. 자 단순하게 봤을 때 이렇게 매집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저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장기 매매를 합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쵸? 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200만원, 300만원, 한 5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매매 못해요. 왜? 이렇게 매매해서 언제 돈 벌어요? 안 그래요? 이렇게 매매를 해서 언제 돈을 버냐고요. 최소한 이 정도 하려면 최소한 한 20억에서 한 50억 정도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물론 욕심 없다고 하면 1억 가지고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하려면 보통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죠? 우량주. 자 열심히 매집을 했는데 갑자기 뭘 한다고요? 유상증자를 해버려요. 야이씨 하고 해봤자 이미 주가는 마이너스 20%예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까 1번이라고 치신 분들이요. 1번이라고 치신 분들 매매를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런 분들은 오케이. 자 그런 분까지 나는 다 마이너 메이저 다 하는 방송이 있다면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좋아하는 종목들은 다르죠. 자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을 좋아합니다. 어머 너무너무 좋아요. 그죠? 차트 이쁘죠? 차트 좋아요. 자 지금 보면 아니죠. 급등주라고 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종목 유비밸럭스가 아마 이런 차트가 나올 텐데 한번 볼까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혹시 유비밸럭스 말고 또 뭐 있죠? 급등하는 거 말고라도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올라오는 거 그 착한 차트 뭐 있죠? 급등하는 걸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일경산업이요? 일경산업도 그렇고 예를 들면 바른전자도 예전에 한번 급등을 했던 종목이라서 그죠? 이건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AP 시스템? 잠깐만. 오케이. AP 시스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자, 여기서 공부를 하죠. 자,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를 갖다가 아까 그거랑 오해를 하실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볼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급등 차트예요. 급등 차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등 차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차근차근 움직이는 이러한 차트들. 자, 여기서 지금 맥점을 잡으면 여기가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맥점이 잡힙니다. 이게 이제 둘 다 맥점인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요. 자,
이평선들이 싹싹 하면서 서로 이제 엇갈려 가면서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GC라고 얘기합니다. 골드크로스란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게 5일이평선이에요. 5일이평선 이건 11일이평선이고요. 이거는 21일이평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잘 보세요. 아까 그거랑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평선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은 이 사람은 5일 동안 이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여기서 사고요. 여기서 사고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더니 이 사람 평균이 어디죠? 여기란 얘기예요. 20일 동안 쭉 산 사람, 10일 동안 쭉 산 사람의 평균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일 동안 산 사람은 평균이 여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죠? 전부 다 올 수익이에요. 그죠? 올 수익이에요. 자, 수익이란 얘기는 뭐예요? 수익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의 매도를 하려는 마음이 그 본전 심리보다는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한번 방향을 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죠. 차트가 물량을 소화해가면서 빠지긴 하는데 점점점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면서 계속 움직임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AP 시스템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어떻게 됐나요? 아마 중간에 한번 차트가 무너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지금 이 차트의 오늘까지 차트입니다. 오늘까지 차트예요. 어때요? 나쁘지 않죠. 오늘 별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오늘 3.6%. 어제 그저께 박살이 났을 때도 얘네는 잘 버텼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평선이라는 것을 갖다가 예전에 제가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이평선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 이제 4단 강의에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GC 매도법, 골든크로스 매매법이라고 그러죠. GC 매매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골든크로스는 말 그대로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여기. 이 지점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아주 사소한 이 이평선으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거를 구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컬러톤 차트를 되게 궁금해 하세요. 그쵸? 자, 컬러톤 차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지금 데스텍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실제적으로 컬러톤 차트의 이 메인 흐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요 흐름은 뭐랑 똑같냐면은 21이평선이랑 거의 같습니다. 기준이 21이평선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죠. 텍스텍이랑 지금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뭐 많이 신기하시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딱 보면 얘 22평선이랑 거의 일치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고 그냥 이 21이평선만 잘 사용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러한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기본 차트가 아니죠. 기본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차트를 초기화시킨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로 한번 보죠. AP 시스템으로 보죠. 자, 똑같은 AP 시스템 차트입니다.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냥 갖다 놓으니까 얘네가 변해버리네요. 얘를 갖다가 AP 시스템으로 바꿔야죠. 자, 지금 보면 이 차트와 이 차트의 차이예요. 자, 두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 차트와 이 차트는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쵸?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매매를 해보면 이 차트보다는 저는 이 차트에 눈이 확 갑니다. 특히 분봉 차트를 보면 더 달라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포카9 최적화, 예, 포카9용 HTS이기 때문에 그래요. 키움증권이 가끔가다 먹통이 돼요. 키움증권이 가끔가다 먹통이 되고, 그 다음에 키움증권이 좀 느리죠. 다른 증권사보다 좀 느려요. 그래서 잘 사용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신이나 아니면 다른 증권사를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키움증권이 이게 좋아요. 개인이 맘대로 HTS를 맘대로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상당한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렇게 쓰지는 않았겠죠. 뭘 썼겠죠? 자, 예전에 제가 썼던 차트는 일단은 여기다가 뭘 집어넣죠? 볼린저 밴드 기본적으로 집어넣고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쓰신다고 그러면 다 설정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릴게요.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거리량도 있었죠. 그죠? 지표 겹치기. 지표 추가. 여기서 거리량도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뭘 집어넣죠?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 추가. 자, 스토캐스틱 슬로우.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뭐 집어넣죠? 볼린저 밴드. 지표 추가. 볼린저 밴드 말고 MACD. 그 다음에 또 뭐 집어넣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하나 더 집어넣죠. 보통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는 게 이제 하나 지표 추가. 심리도. 심리도는 여기 없나? 투자 심리도. 예.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는 거 있죠.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표 겹치기에서 여기다 뭘 보죠? 일목균형표. 짜자잔! 예전에는 HTS를 이렇게 봤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죠? 그죠? 예전에 HTS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린저 밴드 집어넣고 HTS 넣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넣고, 그죠? 일목균형표 넣고, 그 다음에 여기 거래량 넣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트로 MACD 심리도까지 쫙 놨다고요. 이렇게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매수 포인트는 어디가 나오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 여기가 매수, 그 다음에 MACD로 봤을 때는 여기가 매수. 그죠? 그 다음에 그쵸, 차트 지표의 정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매수.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실 분들은 쓰세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하냐면은 얘네들을 다 하나씩 빼게 되더라고요. 자, 거래량도 원래는 이렇게 안 쓰죠. 어떻게 쓰죠? 보통 봉차트로 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데 얘도 거래량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자, 거래량 필요 없고 일목균형표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목균형표도 지금은 걷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걷어낸 게 이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도 물론 매매법도 있고 저게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얘도 이제 뺍니다. 저는 이렇게 놓고 봅니다. 실전 매매도 이렇게 놓고 봐요. 다른 거 없이요. 그래서 제가 뭐 잘났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뭐냐면은 점점점 보조지표를 걷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지금 해놓고 봅니다. 물론 각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매매법 같은 것도 다 알지만 실제 매매를 하는데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수급이라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량이 들어올 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 있죠. 거래량이 없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큰 물량이 들어오면서 양봉이 나오면 여기서 매수 들어간다.
매수가 들어가는데 매수가 들어가면서 이게 이거는 분봉이에요. 예, 이거는 분봉이고 왜 안 나오냐? 네. 분봉이고요. 일봉상에서 만약에 일봉상에서도 이런 똑같은 움직임이 나오는 거. 거래량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이런 거면 이거는 무조건 매수를 하는. 이런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실제 점점점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거를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필요한 것들, 내가 필요한 조건식이나 내가 필요한 보조지표나 꼭 내가 필요한 것만 사용을 하시고 그 나머지 거는 불필요한 거는 좀 걷어내자고요. 그게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차트 보조지표를 이용을 해서 매매 방법을 갖다가 배우는 것도 괜찮아요. 배우는 단계에서는 다 필요합니다. 아까 그게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다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본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거나 그러면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걸 보고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HTS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보조지표가 나옵니다. 보조지표 중에서도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이동 평균선은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21이평선입니다. 네, 제일 많이 쓰는 게 21이평선이에요. 21이평선은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 여러 가지 HTS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나오는 게 생명선이라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20일이면 한 달이에요. 그죠? 한 달 동안에 수익 평균을 낸 사람이 수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AP 시스템이란 얘기는 AP 시스템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개를 딱 끊어보면 다섯 대충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일 한 주씩 산 사람은 지금 평균가가 여기란 얘기죠. 그 사람은 지금 한 2,000원 정도 수익이란 얘기예요. 오늘 종가 기준에서 이 정도가 수익이란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종목에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21이평선이라는 게 특징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특징이 있냐면은 21이평선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추세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평선, 그러니까 21평선을 생명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예요. 자, 21평선이 예를 들면 이제 21평선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가는 대부분 이 위에 있겠죠. 이 위에서 노는데 21평선을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1평선이 깨지면서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오다가 22평선을 못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급락이 나옵니다. 이런 차트는 무궁무진해요. 이런 차트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21평선이 깨진 종목, 특히 고점에서 21평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한다? 그거는 무조건 손절 혹은 익절, 수익이면 익절이죠. 자, 단기로 보시는 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이나 좀 길게 보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라는 종목도 지금 보시면 많이 빠졌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종목을 가만히 보세요. 자, 이 종목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21평선이 무너진 게 어디냐면은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그쵸? 21평선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여기서 무너지죠. 이렇게 무너져요. 이런 차트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21평선이 상방으로 있을 때랑 21평선이 하방으로 있을 때랑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지금도 보면 나오죠.
21평선이 상방으로 나왔을 때는 이 움직임이 올라오더라도 V자로 반등이 나오거나 상승세가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에 21선이 하방으로 딱 돌아서면 그때부터는 급락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때뿐만이 아니고요. 예전의 차트를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1평선이 위에 상방으로 있을 때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22평선이 갑자기 꺾어지기 시작해서 하방으로 꺾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1평선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트의 그 이평선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아가방 같은 차트를 보면 아가방 컴퍼니 같은 차트를 보면 지금 급락을 해서 박살이 났죠.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아직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종목 상담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 종목을 여기서 매도를 치고 지금 다시 뭐 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지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평선이 지금 여기 이평선 어때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지나면서 점점점 보면 여기서 음봉이 나오면서 여기서 꺾이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여기서 청산을 했어야죠. 이쯤에서 청산을 했어야 돼요. 청산을 안 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렇게 22평선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평선을 쓰기 쉽다 그러면 두 개만 쓰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뺐는데 5일2평선과 21이평선 두 개만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어디 가서 못한다는 얘기는 안 들어요. 왜 5일2평선이 필요하냐면은 5일2평선 같은 경우는 급등주할 때 있죠. 아니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자, 바닥에서 쭉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그죠? 여기 5일2평선을 갖다가 양봉을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들. 요거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요거 매수 자리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일2평선과 22평선 두 개 정도면 충분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HTS에 여러분들이 아는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여기서 요거를 한번 눌러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그 보조지표들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죠? 과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봉 차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보는 차트예요. 봉 차트로 해서 일봉 차트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당일 하루에 보통 하루에 고점과 저점이 표시가 될 거고 이평선들이 일단 표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최고점은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최저점이 자, 그러면 1.95% 이렇게 오늘 빠졌다는 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탠다드하게 사용을 하는 건데 요거를 갖다가 조금만 좀 바꿔보죠. 다른 거는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이런 거는 쓸 일이 없어요. 이거는 옛날에 썼던 차트들이고 이거는 별로 없고 종가선 차트는 요거는 가끔가다 필요합니다. 종가선 차트는 우리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가만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확대를 시켜서 보면 얘네들의 종가만 연결을 한 거예요. 요런 거는 실제적으로 이 일봉 차트에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일봉 차트에는 별로 쓸 일이 없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틱 차트라고 있어요. 틱 차트. 여기에 보면 이게 틱 차트죠. 요게 이제 틱 차트라는 건데 예, 틱 차트라는 거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죠. 시간이라는 개념은 없고 매매 횟수에 따라서 매매 횟수만 보는 거예요.
시간 무시, 거래량 무시. 그 다음에 몇 번 매매를 했느냐 그것만 보고 보는 게 바로 틱 차트라는 겁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쓸 일이 없어요. 네, 초보자분들은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틱 차트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 보는 분 차트랑 일 차트랑 일봉 차트랑 이런 거랑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매물대 차트는 가끔 쓰죠. 자, 매물대 차트를 왜 봐야 되냐면은 이 종목이 저점에서 올라올 때 어디서 걸릴 거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 매물대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대나 축소를 하다 보면 이게 사이즈가 변합니다. 그쵸? 이게 변해요. 이게 매물이 있다는 건데 이게 변하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왜 이게 변하죠? 기간이 틀려지니까 변하는 거예요. 기간이 틀리니까 변하는 거고, 기간이 틀리니까 얘네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단기 매물은 3개월을 봅니다. 그 다음에 중기 매물은 6개월을 봐요. 예, 그래서 단기 매매는 3개월짜리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1월 6일이니까 10월 중순서부터 보면 되죠.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그러면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을 딱 봤을 때, 매물대 제일 센 거 3개만 중심선을 딱 그려봅니다. 하나, 둘, 3개죠. 지금 얘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에 1차 매물에 지금 걸려있는 겁니다. 매물대를 통과를 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는 얘기죠. 얘가 그 다음에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서 걸릴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걸리고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강력한 매물에 걸리겠죠. 이 매물이 무슨 매물이에요? 이 매물이 이 많은, 즉 여기서 보면 37%에 되는 매물이 뭐냐면은 여기서 거래된 거죠. 여기서 거래된 저항매물, 맞아요. 여기서 거래된 저항매물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본전심리라는 게 있죠. 본전심리. 그러니까 본전심리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통과를 하고 여기도 통과를 해, 여기도 통과. 그러니까 3중고죠. 얘가 지금 올라오려면 여기서 일단 올라왔다가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걸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매물 통화를 해야 되고, 얘가 올라온다고 하다 여기서 또 물량서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방으로 있는 종목은 잡지 말라고 그러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매물대 차트는 지금 요거는 단기 매물이에요. 3개월짜리는. 6개월짜리를 한번 볼까요? 자, 6개월짜리는 아마 요 정도부터 보면 6개월입니다. 자, 6개월이라는 얘기는 좀 중장기를 보는 사람들 있죠? 중장기를 본 사람들이 어디 물렸나 보는 거예요. 그 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물려있는 포인트는 아까 단기랑 틀리죠? 단기는 이 위에였었죠? 근데 지금 중기를 딱 해보니까 라인이 3개가 딱 나오네. 그죠? 자, 1차 라인은 어디예요? 여기죠. 2차 라인은 어디에? 자, 다 지우고 1차 라인은 어디예요? 1차, 2차, 3차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얘가 여기에 올라오면 지금 여기가 두들겨 맞은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기 지금 두들겨 맞았잖아요.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오니까 여기에 물렸던 사람이 매도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물량을 소화하느라고 다시 밑에서 버버벅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방에서 매수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를 해드렸나요? 안 해드렸나요?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고요? 하방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쵸?
나중에 제 방송 또 보세요. 제 방송 보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 차트를 갖다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매매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은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는 거고, 실제 얘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때는 매물이 별로 없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쵸? 그쵸?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PNF 차트. PNF 차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고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차트는 뭐가 있냐면은, 자, 랭코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랭코 차트라는 거는 뭐냐면요. 자, 요걸 조금 확대를 시켜보죠. 랭코 차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시간이라는 개념보다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를 갖다가 일정 기간 모아가지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를 딱 봤을 때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매수겠죠. 저점 매수한다는 분, 그쵸? 저점 매수를 한다는 분은 여기가 매수 자리일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계속 떨어질 때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 지금 랭코 차트를 보면 이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랭코 차트는 간단해요. 정말 간단합니다. 자, 진짜 간단한 방법은 음봉이 나올 때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음봉이 중간에 차트는 예를 들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조금 올라오다가 음봉도 나오고 해요. 그쵸? 여기서 음봉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양봉 나오고,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일정 기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9,000원, 9,500원, 만원 여기 사이에 지금 얼마예요? 250원씩, 아마 250원씩 끊어지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금액은 여기 보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최소 변화폭이 25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250원이 아니고 100원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다이나믹하긴 하겠지만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그쵸? 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100원 단위로 볼 때 얘를 갖다가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자, 매수를 할 때 어떻게 그냥 파란봉이 계속 떨어지면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다 양봉이 나오면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매수 들어갔는데 밀리면 어떻게 해요? 밀리면 여기서 손절이죠 뭐. 그죠? 자, 이 위에 자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예를 들면요. 지금 여기서 조금 앞으로 당겨 놓으면 우리는 주식을 하니까, 그쵸? 선물을 하면 얘기가 틀려지는데 주식을 하니까, 자, 지금 이럴 때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면 얼마일 것 같아요? 11,600원 정도 될 거예요. 11,600원. 매수 들어가고, 손절은 여기를 손절로 잡아야죠. 무너지면 손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차트냐면 연속성이 나올 때 일봉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당일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신경을 안 쓰고 볼 때 이런 걸 많이 쓰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AP 시스템 같은 걸 한번 보죠. 자, AP 시스템 같은 거를 봤을 때 지금 이 종목은 매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쵸? 지금 12월 달 돼서 AP 시스템은 매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또 뭐가 있어요? 제가 전화를 받는 셀트리온 한번. 자, 셀트리온을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셀트리온을 지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셀트리온 이거 어떻게 하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이제 얼마까지 보라고요? 혹시 제 방송 들어보신 분 아시겠죠? 얘 얼마까지 보라고 그랬어요? 얼마까지? 10만원이 여기 고비잖아요. 10만원 오면 반매도 치고 나머지는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10만원 지금 고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포인트를 잘 못 잡겠다. 매수하는 포인트를 잘 못 잡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쭉 떨어지다가 양봉이 나오는 포인트. 쭉 떨어지다 양봉이 나오는 포인트. 쭉 떨어지다 양봉이 나오는 포인트. 여기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특히 저점 잡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아까 저점 잡는 분 있다는 분 있죠? 이 차트 띄워놓고 여기서 잡으시면 돼요. 얘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매수 포인트는 얘가 들어온 거 보고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 거죠. 밀리면 혼자. 어려워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러한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얘도 보조진표이기 때문에 좀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보를 하면은 이 표시가 안 나와요. 자, 보시면 자, 얘를 갖다가 확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자, 9월 달에는 몇 개가 표시됐어요? 2개뿐이 표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거의 안 움직였다는 얘기겠죠. 그죠?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셀트리온이 좀 화끈하게 움직였던 거는 11월 달에 돼서 화끈하게 움직여요. 1월 달에는 벌써 지금 뭐예요? 5일인가 뿐이 안 지났는데 벌써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만큼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지난 12월 달에도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이쪽에는 11월 달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3개, 2개.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얘네들의 변동폭은 언제부터? 10월 달에 최저점이었고, 그죠? 거래의 최저점이었고, 점점점 변동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 나오죠. 뭐. 답이 딱 보면 답 나오죠. 봉차트. 자, 봉차트 중에서 아까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9월 달엔 움직임이 없었고, 10월 달에 조금 있었고, 11월 달, 12월 달, 1월 달에 움직임이 컸다는 얘기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잘 이용을 하셔도, 이런 걸 잘 이용을 하셔도 매매에 참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물하시는 분도 요거를 잘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랭코 차트라는 겁니다. 랭코 차트라는 거고, 역시계구선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이거는 복잡하기만 하고 몰라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자, 캔들 볼륨 차트라고 그래서, 자, 캔들 볼륨 차트, EQ 볼륨 차트가 있어요. 자, 캔들 볼륨 차트와 EQ 볼륨 차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캔들 볼륨 차트. 캔들 볼륨 차트. 그 다음에 EQ 볼륨 차트. 이 두 가지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일단은 같은 점은 뭐냐면은 차트 플러스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차트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이게 뭐죠? 일봉상으로만 얘기할게요. 뭐 분봉상에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봉차트, 예, 봉차트 플러스 거래량이에요. 이거는 둘 다 같아요. 자, 캔들 볼륨 차트도 그렇고 EQ 볼륨 차트도 그렇고, 자, 봉차트 플러스 거래량은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자, 얘의 두 개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자, 봉차트에 시가와 종가 표시가 나느냐. 캔들 볼륨 차트는 나와요. EQ 볼륨 차트는 안 나옵니다. 이 차이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요, 이 차트는 거래량이 없더라도, 아, 여기보다 거래량이 이만큼이 떴구나. 얘는 거래량이 다시 줄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뭐예요?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예.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는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캔들 볼륨 차트예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캔들 볼륨 차트라는 거는 자, 캔들 볼륨 차트라는 거는 여기에 원래는 얘가 이렇게 얘가 양봉이 생긴 게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였는데 거래량이 이만큼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쵸? 예.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를 딱 봤을 때는 우리가 정확한 수치는 몰라요. 수치는 봐야 됩니다. 수치는 봐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의 거래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래량은 여기의 거래량보다 최소한 한 3배에서 5배 정도는 터지겠구나. 그쵸? 얘보다는 얘가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거래량이 더 적게 터지면서 그만큼 세게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그쵸? 예, 여러분들이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오늘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 중에 뭐가 있었죠? 뭐 예를 들면 빅텍 같은 거 한번 보죠. 물론 빅텍도 이슈가 있어서 움직임이 나온 거지만 빅텍 말고 또 뭐가 있죠 오늘 상간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상간 종목 중에서 아니면 상을 안 가더라도 거래량이 터진 종목을 한번 보죠. 슈넬생명과학. 오케이. 슈넬 좋아요. 슈넬생명과학. 자, 슈넬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자, 지금은 이제 벌써 이미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첫 번째 거래량 터질 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를 딱 보면 뭔 생각이 들어요? 우와! 이게 뭐요? 그죠? 이게 진짜 어마무시하다고 지금 뭐 이렇게 딱 그냥 하나 뿌런 게 하나 떴던 게 보일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거는 지금 지나간 차트예요. 그쵸? 얘가 이렇게 처음부터 뚱뚱해서 크게 터진 건 아닌 겁니다. 뭔 얘기냐? 얘가 처음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요거를 딱 봤을 때 자, 여기서 아까 거래량이 터졌을 때 어떻게 터졌겠어요? 이렇게 터졌겠죠. 전일보다 거래량이 분명히 많이 터지는 게 눈에 보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늘어나는 게 눈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종목을 어디서 매수해야 돼요? 처음에 거래량 터지면서 당이 전일 거래량보다 확 터지는 걸 보고 여기서 그냥 매수를 들어가면 거의 먹는데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거를 갖다가 설정을 해놓으면 거래량을 보면 자, 이렇게 보는 것과 자, 똑같이 차트를 띄워놓고 보는 방법 중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이 차트와 이 차트를 보면 확 틀려요. 왜? 이거는 직관적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직관적입니다. 뭐냐면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움직이는구나, 이거는 거래가 터지는구나, 상승하는구나가 동시에 한눈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두 개가 다르죠. 그죠? 둘 다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래량 볼 필요가 없어요.
거래량을 왜 봐요? 여기 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얘의 거래량은 전일 거래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전일 거래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쵸? 이날 거래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못해도 최소한 20배 이상은 터졌을걸요? 20배 이상은 터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중에 이거 움직이는 걸 보면 더 화끈합니다. 쫙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특히 요거까지 얘기해주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오늘 오신 분한테는 자 분봉으로 봤을 때 있죠. 분봉. 자 분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단타를 치잖아요. 그쵸? 단타를 칠 때 분봉으로 봤을 때 이거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이번에 3종 세트를 쓰시는 분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 자 그 거래량이 터질 때 자 여기에 어느 한 부분에 매물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매물대가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요만큼씩 뭐 몇만 주씩 이렇게 쌓여 있어요. 매도에 매수에도 몇만 주씩 이렇게 몇천 주씩 혹은 몇만 주씩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뭐 10만 주 아니면 뭐 20만 주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 있죠. 그쵸? 자 이런 게 이제 쭉 있어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쵸? 밑에서부터 쫙 거래량이 터지면서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런 거가 나올 때 이 캔들 볼륨 차트를 딱 띄워놓고 보면 이 거래량이 어떻게 나올까요? 주가는 오르질 않아요. 주가는 오르질 않는데 뭐가 뜨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라? 이거 갑자기 거래량 터지는 거네? 그죠? 거래량이 터지는 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쫙 늘어납니다. 옆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옆으로.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진짜 단타 칠 때 특히 매물대 통과할 때 요런 거 딱 보고 있으면 요거 가는구나. 왜? 매물대 물량 넘어가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캔들 볼륨 차트랑 EQ 볼륨 차트랑 비슷한데 EQ 볼륨 차트랑 캔들 볼륨 차트 아까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가와 저가가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요 일봉상으로 딱 보면 뭐가 있냐면은 EQ 볼륨 차트는 윗꼬리 잘 보세요. 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메꿔져 버립니다. 그래서 시가와 고가는 안 보이고 최고가와 최저가만 보여요. 이거는 물론 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차트는 생각보다 별로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꼬리가 이렇게 지금 음봉이 나왔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생긴 건지 그죠? 이렇게 생긴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긴 건지 그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래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실제적으로 사용을 안 하셔도 되고요. 끊어진 것 같은데? 안 꺼졌나 봐봐. 괜찮아? 안 끊어졌나요? 그럼 갑자기 소리가 나가지고. 자,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나 이런 거는 다 쓸모 없습니다. 예, 요거 없고요. 분산형 차트 이것도 필요 없고요. 그물망 차트. 자, 그물망 차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갖다 중장기를 할 때 그물망 차트는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 같은 종목을 딱 보면 얘들이 그물망 차트를 보면 이 그물망 차트의 상단선과 그 다음에 요 하단선의 움직임 그 다음에 그물망 차트가 이렇게 꺾이는 포인트가 있어요. 꺾이는 포인트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저점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전환 포인트죠. 전환 포인트라는 건 뭐죠?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매도세로 바뀌는 거. 우리 컬러톤 차트 보면 빨갛게 들어오다가 뒤집어지면서 검정색으로 변하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장기를 하거나 아니면 종목을 길게 볼 때 필요한 건데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그자그 차트 뭐 이런 거는 쓸모가 없고요. 자, 지금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린 거는 그 HTS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설명을 해드린 거는 HTS의 차트를 보면서 이 HTS 키움 종합 차트, 물론 다른 회사들도 다 이런 차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HTS에서 차트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이렇게 쓸만한 게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지금 딱 한 개, 키움 종합 차트 중에서도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 다음에 뭐 기술적 뭐 지표, 뭐 신호 검색 이런 것들도 다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 차트 보는 거, 차트 돌려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차근차근 레벨업을 시켜가면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여러분들 꾸준히